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벌써 20년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80%, 구라 2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벌써 20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진영준, 2001년 군번으로 후방의 모사단 경비중대에서 복무했다. 후방 부대의 경우 전방보다 훈련은 덜 힘들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군생활은 내무생활이라 했던가. 2000년 이전에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입대했던 2001년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캠페인이 활발하던 시기라 예전처럼 대놓고 구타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대신 야외 건조장, 체력 단련실처럼 간부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종종 한따까리가 이뤄지기는 했다. 당시 일반적으로 존재했던 부조리들, 2등병 단독 PX 출입 금지, 1, 2등병 침상 끝에 앉아서 전투화 착용 금지, 무조건 쭈그려 신기, 1, 2등병 소대원 전투화 모두 닫기 같은 당시 01년도 군번들이 겪었을 만한 부조리들은 대부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상병을 갓달았을 무렵 충성! 근무 다녀왔습니다.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해보니 신병 2명이 내무반 구석에 각 잡고 앉아 있었다. 야, 형준아, 신병들 냄새나니까 가서 좀 씻겨. 예, 알겠습니다. 나는 고참의 지시로 신병 둘을 데리고 샤워장으로 갔다. 신병은 박충식, 백준영 2명으로 박충식은 키가 작고 왜소했다. 반면에 이번 편의 주인공 백준영의 경우 키가 컸고 호남형 얼굴인데 뭐랄까 좀 연식이 있어 보였다. 당시 나는 그냥 군대를 좀 늦게 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10분 준다. 빨리 씻고 나와. 박충식과 백준영은 후다닥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때 내 눈에 이상한 게 눈에 띄었는데 백준영이 파란색 실크 팬티를 입고 있는 게 아닌가. 야, 신병, 너 훈련소에서 싸제 물건 집에 안 보냈어? 잘 못 들었습니다. 왜 싸제 팬티를 입고 있냐고. 보급받았습니다. 야이씨, 실크 팬티를 보급품으로 주는 훈련소가 어딨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보급품으로 받았습니다. 너 어디 훈련소 나왔어? 논산 훈련소입니다. 나는 다른 신병에게 너는 어디야? 입양 박충식 땡땡 사단 신병 교육대입니다. 너도 실크 팬티 보급 받았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국방색이랑 갈색 곤색 빤스만 받았습니다. 나 이 새끼 이거 싸제 팬티 집에다 안 보냈구만. 빠져가지고 진짜 보급받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아니면 뒤진다잉. 진짜입니다. 알았어. 10분 내로 샤워 끝내. 실시! 샤워가 끝난 후 나는 내무반으로 데리고 갔고 고참들에게 실크 팬티 얘기를 하자 논란이 벌어졌다. 와, 말이 돼? 우리 때는 왜 안 준 거야? 제대할 때 되니까 국방부에서 군인들 위생에 신경 많이 쓰네. 야, 너는 왜 못 받았냐? 육군훈련소 아니야? 입양 박충식, 저는 땡땡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아, 나도 거기 출신인데 거기 졸라 후졌어. 그러니까 보급 못 받은 거구만. 그러자 모두 아 하며 말년 병장의 한마디에 실크 팬티 논란은 바로 수그러들었다. 하긴 갓 자대 온 신병이 감히 고참들에게 구라칠 배짱이 있을 턱이 있나. 이후 신병 대기 기간 2주 동안 신병들은 대부분 일과에서 열외, 야간에는 점호 이후 병장들과 다양한 과자를 먹으며 당시 절대적인 시청률을 자랑하던 야인 시대를 함께 보곤 했다. 그렇게 신병들의 적응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일조 점호 시간, 야간 경계 근무를 나갔던 병사들이 타중대 간부에게 지적받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쌀벌했다. 쪽팔려 서원. 요즘 졸라 편하지? 내리갈굼. 병장은 상병 실세를 갈구고 상병 실세는 군기를 잡는다. 갈굼과 욕설이 난무하며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구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 그때였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실크 팬티 신병 백준영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자, 여기까지. 순간 다들 벙쪘다. 너 뭐라고 했냐 지금? 앉은 채로 잘 들어라. 나는 이번에 임관하여 땡땡 부대로 배치받은 소위 백준영이다.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소위라고? 나는 배치받기 전 부대장님의 명령에 의해 구타와 가혹행위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병으로 위장한 것이다.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 없는 고참들과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멘붕된 채 그냥 앉아있었고 우리를 가로질러 백준영은 행정반으로 갔다. 백준영이 행정반에 있다가 나간 후 행정반에 가보니 고참 행정병 전종현 상병이 312 전화기를 든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아니, 갑자기 백준영이 들어오길래 야, 아들, 내가 뭐라고 했어? 행정방 들어올 때는 보고하라고 했지? 나갔다가 다시 보고하고 들어와. 전종현 상병, 잠깐 전화기 좀 쓰자. 뭐라고? 이게 미친나. 나는 이번에 부대장님의 명을 받고 신병으로 위장한 소위 백준영이다.
라고 상황 설명을 했고 전종현 상병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고 한다. 나중에 자세히 들었는데 이 잠입작전은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대장님의 극비 작전이었고 우리 중대장과 소대장, 행보관 모두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 소위 신병이 있는 동안 욕설이나 갈굼은 있었지만 중대 내 구타는 발생하지 않았기에 큰 지적사항은 없었다. 아마도 말년 병장들이 당직사관 몰래 밤새 TV도 보여주고 PX도 데려가고 전화도 자주 시켜주며 신병들을 친동생처럼 잘 대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그 후 백준영 소위는 우리와 정도 들었고 우리 부대 소대장으로 오고 싶어 했으나 이미 정해진 근무지가 있기에 다른 지역대의 소대장으로 발령받아 떠났다. 백준영 소위는 진짜 신병처럼 어리버리했다. 그게 연기인지 정말 어리버리했는지 아직도 궁금하다. 그 후 우리는 신병이 오면 무조건 소지품, 특히 팬티가 싸제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다. 두 번째 이야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도리도리기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도리도리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혁진,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지 9년 정도 된 예비군이다. 내가 올해 33살이니 11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나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나이에 한국에 돌아왔고 그 해에 바로 군대에 불려갔는지라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입대했다. 아픈 사람은 면제가 된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갔는데 당시 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디스크가 심했고 나중에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확인해보니 이 정도의 디스크라면 충분히 공익으로 빠질 수 있었다고 한다. 아, 이게 억울하다는 건 아니고 훈련소에서 봤던 이상한 녀석이 생각이 나서 밑밥을 깔게 됐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일주일 정도 가입소 기간을 갖는다.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복무 적합도를 판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정은 귀가 조치된다. 그냥 기본적인 세면도구만 주어진 채 조교들의 통제를 받는데 이 자식들이 장난해? 놀러왔어? 엎드려 뻗쳐. 와, 점호 때마다 조교 이놈들이 얼마나 갈궈대는지 막 트집 잡아서 굴리고 명령하고 아직 민간인 티를 못 벗은 우리들은 멘탈이 털려서 얼굴이 퀭해졌다. 하지만 딱 한 녀석, 김민태. 이 녀석만은 항상 얼굴에 미소를 기본 탑재하고 그 상황을 즐기는 듯 했다. 나는 속으로 와, 이게 진짜 멘탈갑이네. 3일째던가 같이 불침번을 서면서 친해졌는데 자신이 멘탈을 유지하는 이유를 내게 말해주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땡땡 엔터테인먼트 사장이에요. 그 가수 알아요? 땡땡땡불은. 알죠. 이번에 신곡 대박난 일본에서도 유명해요. 그 가수도 대기실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좀 깨더라고요. 담배를 피는 거 있죠? 예? 에이, 말도 안 돼.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그런 맑은 목소리를... 그쵸? 저도 직접 보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 외에도 연예인들 누구랑 누구 사귀는지 연예계 뒷얘기를 소상하게 자랑하듯 떠벌렸다. 그리고는 그거 알아요? 정신적인 장애나 신체 장애 문제로 훈련소에서 3번 쫓겨나면 면제받는다는 거. 예? 그런 게 있어요? 네, 다들 모르더라고요. 나는 전에 한번 소집됐다가 훈련소에서 기가 조치됐고요. 이번이 2번째예요. 나는 믿지 않았다. 그런 게 있을 리가. 하지만 이 녀석은 확실히 빽이 있었던 건지 뭔가 계속 정신과 검사 같은 걸 받고 몇 번씩이나 조교들이 불러 병원도 따로 갔다. 그리고 가입소 기간이 끝나는 바로 전날. 너 뭐해? 만나서 반가웠어. 야, 잘들 있어라. 나는 간다. 그 녀석은 그날 저녁 극심한 우울증 진단으로 진짜 훈련소에서 퇴소당했다. 정말 놀랐던 건 걔가 가면서 내게 했던 말. 아싸, 한 번만 더 튕기면 면제다. 쟤는 자기가 퇴소당할 걸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옆에서 조교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웃는 얼굴로 지낸 것. 그렇게 나가는 녀석을 보며 남아있던 우리들은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이었네. 구라도 좀 적당히 치던가. 진짜인 줄 알았네. 당시에는 그냥 희한한 허언증 있는 놈이라는 생각에 곧 그 녀석을 잊고 군생활을 했다. 전역하고 몇 년 뒤 연예에 스캔들 같은 게 있었는데 진짜 그 녀석이 이야기한 커플이 실제 사귀었다가 헤어진 것. 그리고 그 여가수는 진짜 담배 피우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녀석이 허언증으로 떠든 이야기들 대부분이 실제 사실로 밝혀졌고 나는 김민태가 정말 대형 엔터테인먼트 사장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정말 훈련소 강제 퇴소 3번이면 면제라는 제도가 있나? 혹시 이 제도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필승, 단결, 돌격, 화랑, 공격, 결전, 전승!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